안녕하세요. 어려운 경제와 금융 소식을 5분 만에 쉽게 요약해주는 5분 경제와 금융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경제 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수요 공급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사실 미시 쪽에 가깝긴 하지만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이 경제 상황을 바라봤을 때 이 이론은 반드시 알으셔야지 우리가 경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첫 번째 강의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이 수요 공급 법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경제 상황에서도 적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아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강의를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수요 곡선입니다. 이 수요 곡선이라는 거는 뭐 간단하게 말하면 정말 이제 사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말하는 건데요. 경제 주체가 특정 상품에 대해 사고자 하는 의지와 실제로 살 수 있는 구매 능력을 갖고 있는 욕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왼쪽에 보시는 그래프와 같이 보통 그래프랑 다르게, 보통 그래프는 이게 X축 그리고 이게 Y축, 그래서 이 X축에 바뀌는 거에 따라서 Y축이 바뀌게 되는데, 경제에서는 Y축을 독립변수, 그 다음에 X축을 종속변수로 합니다. 말이 되게 어렵죠. 간단하게 말하면 이 가격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수량이 정해진다는 얘기인 거예요. 수요량인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떤 수요를 할 때 가격이 내려가면 무엇인가 살려고 하는 수요량 자체는 늘어나죠. 그거를 나타낸 거라고 보시면 돼요. 반대로 가격이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가 어떤 것을 살려고 하는 수요량 자체는 줄어든다라는 거죠. 이게 수요 곡선이에요. 그래가지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근데 꼭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게, 이거는 정말 가격에만 미치는 거기 때문에 가격 외의 요인, 즉 소득이나 기호 같은 다른 요인들은 일정할 때, 그러니까 이거는 고정이라는 거죠. 상품 가격과 시장 수요량 사이에는 역의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 수요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가격에 따라서 수량이 바뀌는 거가 수요 법칙을 말하는 거고, 이 수요 법칙을 말하는 거고요. 그 외에 다른 소득 같은 요소 같은 경우는 고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차후에 설명 더 드릴게요. 네, 이번에 공급입니다. 즉 어떤 가격에 이 물건을 공급하겠다라는 것이 공급인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경제 주체가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의도를 공급이라고 봅니다. 이거 역시 가격을 제외하고는 다 고정인 겁니다. 그리고 상품 가격과 시장 공급량 사이에는 정의 상관관계가 성립하는데 이를 공급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가격이 점점 비싸지면 비싸질수록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늘어나겠죠. 반대로 가격이 점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거를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줄어들겠죠. 이것이 공급 곡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은 한 그래프에 나타내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공급과 수요, 팔려고 하는 지점과 살려고 하는 지점, 이 만나는 이 지점이 우리가 말하는 균형 가격, 거래가 되는 가격인 거죠. 그쵸. 거래가 되는 가격인 거죠. 그리고 아래 그 가격에서 거래된 수량인 겁니다. 수요 쪽에서 보면 균형 수요량, 그리고 공급 쪽에서 보면 균형 공급량인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앞에 이야기는 했을 때는 가격에 의해서 이 수량이 정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가격이 아닌 다른 것들은 고정했다고 했는데, 그게 고정을 아닌 그 변수들이 바뀌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요입니다. 수요가 증가했을 때를 지금 그래프로 나타내는데요. 뭐 예를 들면 현재 서울의 집값 같은 게 이와 같은 경우인 거죠. 서울의 집값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사람들이 많이 서울의 집을 사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요의 증가는 보시는 것처럼 수요의 그래프를 우측으로 이동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만나는 지점이 여기에서 일로 옮기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균형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균형 수량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정말 갑자기 이렇게
집을 사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팔려고 하는 이 공급 자체는 큰 변화가 없는데 수요 자체가 증가하면서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했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고 그로 인한 거래량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실제 지금 집의 모습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반대로 다시 다 지우고 공급의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방의 집값이 왜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보여줄 수 있는 예시인데요. 지방에서 집을 사고자 하는 수요는 한정되어 있는데 개발이 되고 하면서 아파트의 수가 증가를 한 거죠. 그렇게 되면서 공급이 증가하면서 균형 가격은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가격이 싸지니까 또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균형 수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즉 거래량이 증가하는 거죠. 이처럼 지방의 집값 같은 경우는 공급이 증가하면서 균형 가격은 내려가고 거래량은 증가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뭐 공급이 마음대로 감소하는 경우는 이렇게 또 왼쪽으로 그래프가 돼서 뭐 균형 가격이 올라가고 균형 수량 거래량은 줄어드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 오늘 같은 경우 지금 최소한의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좀 더 이런 집값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이 곡선의 기울기를 또 설명을 드려야 돼요. 이걸 때 탄력성이라 그러는데요. 이는 다음 2차 수요 공급 곡선 2차 강의 때 설명드릴게요. 네, 지금 드린 설명이 되게 재밌고 간단하게 설명했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이 이론에 기반한 지금 사회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더 드리려고 해요. 최저임금 이런 거 역시 이 수요 공급 법칙에서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니까 앞으로도 제 영상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